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와 함께하는 또 중동 정치 국제 정세 관련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중동은 아닙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이 중동으로 분류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중동과 아주 근처에 있는 이란이라든지 그런 접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장선으로 좀 기억을 해줄 만해서 그리고 그 대아프간 정책이 그 미국의 대아프간 정책이 대중동 정책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미군이 드디어 원래 9월 11일 날 총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더 빠른 시일 내에 8월 말에 모두 완료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 탈레반은 그 아프간 정부군에게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이 빈자리를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소식을 하나씩 일단은 그 먼저 알아두어야 될 개념들을 좀 파악하고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프가니스탄은 현재 아주 고질적인 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 독립 이후로 계속해서 소련과 그리고 미국 등지에서 공격을 받았었죠. 일단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강대국들의 개입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언급하면 일단 이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적이 있지요. 소련은 원래 그 전만 하더라도 그 다 같은 공산권 국가에게는 관대하게 해주는 그런 쳐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이제 뭐 체코스로바키아 개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좀 이미지가 깎이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서 개괄적으로 보시면은 이 아프간에서 대항했던 존재가 무자헤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아프간 민주공화국이랑 소련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무자헤딘은요, 일단은 그 아프간에만 있었던 단체, 뭐 그렇다기보다는 좀 국제적인 성향이 강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좀 더 얘기하자면 아주 복잡하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무자헤딘을 좀 언급하겠고요. 일단 지금은 이 아프간의 그 1978년에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자헤딘의 발발 배경이요. 일어난 배경이. 그러니까 그 아프간으로서는 최초로 공산권 국가 성향을 지닌 이 아프간의 쿠데타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누르 무함마드 타라키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소련에 좀 그 친한 정부가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공산주의 성적 성격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프간 전역에 있었던 기존의 부족들, 파슈툰족부터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종족들이 반란을 좀 일으키게 됩니다. 아프간 전역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소련이 이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 다시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아프간의 정권을 세우게 되는 해프닝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좀 모순인 게 그 공산 국가였는데 근데 이걸 오히려 막아냈습니다. 소련이. 그래서 아프간을 이제 소련의 스타일로 소련에게 지원이 완전히 될 수 있는 스타일로 완전히 바꾸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무자히딘이 좀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때 무자히딘 같은 경우는 그 소련을 물리치고자 하는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이 반군들, 그러니까 아프간의 무자히딘을 포함한 반군들이죠. 이런 나라들은 접경 지역이었던 파키스탄, 그리고 공산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또 중국, 그리고 이건 좀 놀랄 부분인데 미국하고 걸프 국가들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특히 CIA 있죠? CIA까지 이 무자딘에 지원을 했습니다. 왜냐? 아주 간단하죠? 소련을 어떻게든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향력을 벗어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해야 그 소련이 이제 아시아 쪽으로나 이렇게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마 그때도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미국이 정보전, 특히 정보전 면에서 좀 지원했었고 걸프 국가들은 원래부터 이 무자히딘에 대해서 아주 큰 반감이 있진 않았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들에게 지원을 계속 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계속 저항을 하니까 이렇게 무자히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군들이 이제 아프간 정부와 대항을 하니까 그 아프간 정부랑 소련에 대항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프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좀 빨리 끝날 걸로 예상을 했으나 계속해서 고지전, 국지전 이런 것들, 고지전 아니겠죠. 여러 가지 국지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전략술 때문에 소련이 좀 큰 성과를 보지 못하는 해프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에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를 아실 건데요.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 1989년이죠. 이때 아프간으로부터 철수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냥 물러나지 않죠. 일단은 군사는 철수하지만은 계속 무기는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은 하고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프간 정부가 일단은 고르바초프에게 좀 경고를 받아요. 어떤 경고를? 오히려 경고를 줍니다. 예, 아프간 정부가 경고를 줄 만도 한데 반대로 뭔가 이 철수하는 외세 세력이 오히려 경고를 하면서 철수를 하죠. 뭐 어떻게 철수하냐면요. 무자히딘하고 협상을 하든지 온화한 태도로 나가라는 식으로 경고를 합니다. 무자히딘을 가볍게 보지 마라. 이런 맥락으로 경고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 무자히딘이 나중에 아프간 지부에다가 그 탈레반이라는 단체로 좀 발전이 되는 그 무자히딘에서 일부가 이제 좀 더 아프간에서 탈레반으로 활동이 되는데 이 단체가 결국에는 그 90년 중반에 탈레반 정부가 세워지죠. 네, 그런 것까지 이어지는데 이 탈레반도 역시 좀 이따가 좀 보충 설명을 할 건데요. 아무튼 무자히딘은 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이 전 세계적인 어, 이슬람의 어떤 복고를 추구했던 무장 단체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 시범판이 그들이 보기엔 시범판이 소련과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체를 좀 시범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 주변 등지로 이제 좀 퍼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이 핵심에 오사마 빌라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발언들이 사실 오사마 빌라덴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많이 담겨 있겠지만 그래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아무튼 그것도 이따가 또 괜찮으면 설명할게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그 미국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이제 냉전 시기도 지나고 90년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그 공산권 붕괴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미국은 그 당시 딱 90년대 봤을 때요. 사실은 그 냉전 해소 그리고 유럽에 좀 더 이 정책이 집중이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아프간 지역에는 아주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암묵적으로 계속 그 탈레반 등 그 아프간에 있는 이 무장단체에 그래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간혹 이제 그 테러가 벌어지니까 좀 경계하고 어느 정도 좀 진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움직임 그런 목소리는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맥락이 계속 진행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빈틈을 타서 그러니까 소련은 철수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는 지금 힘이 부재하고 있죠. 강대국의 힘이 지금 부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히딘에서 좀 더 발전해가지고 아프간에서 좀 더 활동을 하기 시작한 탈레반. 80년대 후반에 제가 이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 빌라덴을 위시해서 탈레반이 드디어 활동을 개시하는데요. 이들은 전면전 특징이 아니죠. 이들은 미디어 그리고 보여주는 걸 되게 중요시 많이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빌라덴 전략이 됐습니다. 빌라덴이 미디어를 통한 어떤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걸 되게 중요시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탈레반 중에서 온건파가 있는데 이 온건파는 이 굳이 미국을 건드리고서 이렇게 도발을 할 필요가 있냐 굳이. 그리고 그때 탈레반하고 좀 우호적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건드릴 필요가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빌라덴은 끝내 전 세계적인 단위의 이슬람 무장을 추구했고 그것을 미디어로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각지에서 이런 전사들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 전사를 이렇게 모으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극도한 테러를 좀 유도했었죠. 아무튼 그러한 맥락으로서 진행되고 있다가 90년 초중반에 나름 또 탈레반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비인도적이고 좀 잔혹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든 간에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90년대 후반, 중후반 때 동아프리카의 그 2개국에서 또 폭탄 테러를 터뜨립니다. 아주 많긴 한데 이제 대표적인 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있던 2개국, 특히 미국 대사관이었거든요. 이 두 나라 다 미국 대사관인데 여기서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또 인명 피해를 받고요. 그렇게 해서 탈레반은 계속 본인의 그 본 자아단체의 어떤 이념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빌라덴을 주도로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미국도 이제는 좀 심장부를 노려보자. 이렇게 움직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이 빌라덴의 활동 범위를 넓히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것도 사실 배경이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되게 얘기가 길어지는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실 이 탈레반 내부에서도요. 사실 빌라덴이 사실 주도하고 있죠. 탈레반 내에서도 이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미국 9.11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 그 미국에게 그 공격을 가하면은 고립이 될 것이고 또 지원도 끊기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불리해질 거고 주변 종전국가였던 사우디도 이렇게 관계를 막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피해가 주는 게 아닌가라는 말을 했지만 계속 빌라덴은 본인의 이념을 실행하고 또 미디어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있었다는 그런 이유로 계속해서 감행하려고 하죠. 원래는 또 이게 어떤 얘기도 있냐면요. 원래는 저기 뭐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도 테러를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건 오히려 빌라덴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 뉴욕 중심가만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가 오갔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는데 이제 그 가담자 중에 그 사우디 출신 2명이 있고 그리고 예멘 출신 2명이 있는데 이 사우디 출신 2명은 어떻게든 미국이 입국을 잘해가지고 그들이 보기엔 그래서 9.11 테러를 준비하고 예멘 출신 2명은 비자가 여기서 나오지 않아가지고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남아로 간 다음에 동남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잡아서 하이제크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빌라덴이 하지 마. 그래서 뉴욕만 하라는 명령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더 플러스 알파에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입국을 해서 테러를 준비하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사우디 자체가 지금 이 테러를 일으킨 단체들 심지어는 빌라덴마저도 사우디 이쪽 출신이죠. 일단은 빌라덴 자체가 사우디의 한창 60년대에 그 학교 그리고 인프라 시설을 개발할 때 사우디가 이때 이 사우디 그 건설 기반 이런 거 지원했던 빌라덴 가문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름 사우디 내에서도 부유한 사람이었죠. 돈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되면 정리하고요. 지금은 외세와의 전쟁해야 되니까. 아무튼 9.11 테러가 발생했고 이것을 계기로 조지 부시 대통령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한 달쯤 됐나요? 바로 테러와 전쟁 선포하고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고 빌라덴을 타겟 삼아서 색출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90년대부터 원래는 빌라덴 색출 작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걸프 전쟁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할 때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외교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빌라덴에 관심을 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당했으니까 바로 이제 시작을 하죠. 초기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을 때 미국의 승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사실 아프간이 그만큼 많이 준비도 돼 있지 않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2023년부터 바로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죠. 후세인을 색출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아프간에 좀 지원이나 그런 힘이 영향이 좀 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 아프간 지리 그리고 아프간의 전통적인 그 배경에 강한 민족들, 종족들, 탈레반을 따르는 종족들이죠. 흥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이라크나 이런 등지에 미국이 집중하면서 탈레반이 흥기했다가 사라지다가 결국에는 사실 잔존하게 되는 그런 곳까지 가게 되고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다가 결국엔 휴전도 한번 했다가
2010년, 2015, 16년쯤. 결국에는 그 미국의 오바마부터 해서 그 이렇게 트럼프, 이렇게 바이든까지 가면서 중동에서 이제 발을 빼려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져 오고 결국에는 2020년 2월 29일이죠.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 탈레반 완전 철수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올해 이행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이 탈레반 이 테러 단체로 미국은 지정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하고 했는 게 참 흥미로우면서 좀 모순된 일이긴 하죠. 분명히 이 2020년 기점으로 약 19년 전에는 그들을 공격하고 몰살하려고 했던 그런 대상인데 지금은 합의를 하는 단계로 돌아서게 되죠. 아무래도 부시 때에 뭔가 중동의 도미노 효과를 기대했던 한 나라를 딱 때려서 미주주의를 하면은 주변 나라도 그것을 따라서 뭐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이 그것을 보면서 하든지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하나 둘씩 생겨날 것이다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걸 보고 오바마부터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한 부분도 있죠. 일부분이긴 하지만 꽤 중요한 이론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맥락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결국에는 안 되더라. 그 민주화가 되게 어렵더라. 그리고 그 부족 그 세부까지 이렇게 그 토를 닦고 있는 그 토대를 가지고 있는 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지금은 빼고 있는 이것도 그런 맥락이고요. 참고로 빌라덴 사살 작전은 2011년에 이미 성공을 했습니다. 오퍼레이션 넵튠 스피어 이렇게 성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따가 뉴스 할 때 아프가니스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언급을 하게 될 건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은 이것을 얘기한 이유는요. 중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국은 본인의 국가로만 다가오지 않고 나름 중국이 주도로 해서 유라시아 단위로 결성된 나토와 같은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상하이협력기구인데요. 이것을 위시해서 아마 탈레반을 위시한 아프간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뭐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하이협력기구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나라가 일단 공식적으로 8개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고요. 그 다음 러시아, 중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키스탄도 있습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건 인도까지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개 준회원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란, 몽골, 그리고 벨라루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낮은 단계 준회원국이긴 하겠지만 좀 더 낮은 단계에 대화 상대국으로 또 다른 중앙아시아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캄보디아, 네팔 이거는 뭐 동남아 쪽에 있는 나라긴 하지만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팔은 남아시아 쪽일 거고. 그래서 그 집단적으로 집단 안전 보장 확립이 목적이죠.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쪽. 그래서 하필이면 또 나토 국가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상반되는 성향이죠. 그래서 네이토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지금 정치 역학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 영향을 발휘하려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내에 상하이협력기구 가입국들을 순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뉴스 기사를 보면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앞으로 그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를 위시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전략적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중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독단인데 일단은 그 표면적으로는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서 활약 및 그 움직임을 보일지 기사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 자, 지금 제가 오프닝이 설명이 좀 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배경을 알아야, 좀 많이 알고 있어야 그 후의 내용들이 이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탈레반을 계속 제가 많이 언급했는데 사실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탈레반이 그 미국으로부터 축출됐을 당시에는 세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2000년 초반이죠. 네, 2002년 그때 2003년대쯤 그렇게 되는데 다시 지금 흥기를 하고 있는 게 문제죠. 이게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왜 탈레반은 이렇게 계속 숨을 잘 붙이고
그 분명히 빌라딘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레반은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저는 뭐 미국의 부재 이런 것도 원인을 삼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지리적인 요인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는 파키스탄이 좀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 접경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제가 마우스가 작긴 하지만은 커서가 작지만 그래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프가니스탄이고 이게 파키스탄이고요. 주로 이 탈레반이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프간 남부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뉴스에서는 아프간 뭐 80%, 85%까지 장악했다고 했는데 약간은 뭐 과장된 물론 뭐 영향력이 큰 건 맞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탈레반이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은 남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아프간 남쪽이 파키스탄의 서북부 쪽이거든요. 이쪽을 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로만 말씀드리면 탈레반은 파키스탄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네, 뭐 지리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받고, 근데 그 배경을 보면요, 일단 파키스탄 동부는요 히말라야 산맥이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지형이 험준하죠. 그래서 어떤 뭐 숨어서 활동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뭐 게릴라 이런 것을 하기가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발각되기 어렵다. 뭐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되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하고 뭐 인접한 지역이 있으니까 이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주로 남부, 동부도 약간 있는데 이렇게 뭐 남동부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팔레반, 네, 팔레스타인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활동이 가능하죠. 그리고 탈레반의 주요 종족이 그 아프간 남부에서 주로 그 살고 있는 파슈툰족이라는 종족인데 파키스탄 역시 파슈툰족이 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종족이라 또 탈레반에 대한 동족의식이 있습니다. 같은 뭐 예, 같은 끼리끼 클랜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탈레반 출신 성분 합일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족의 같은 이슬람 종교의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는 성향이 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인 거죠. 물론 뭐 파키스탄에 사는 사람은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파키스탄 정부의 태도입니다. 일단 이 지역에 대한 통제력이 적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 의지도 그닥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탈레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탈레반이 계속 파키스탄 동부로 그 북동부로 오는 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왜냐면요. 대리 세력 유지의 목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라크 당시 총리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뭡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침공하고 나서 계속해서 아프간에 전쟁이 많이 났을 때 그 당시 총리인 것 같은데 우라크 총리라는 사람은 아프간이라는 땅이 적당히 항상 끌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즉 파키스탄은 좀 더 집중할 곳에 집중을 하고 이 파키스탄 북부 쪽 이쪽을 북동부 쪽을 암묵적으로 일부분은 이 탈레반 세력, 파슈툰 세력에게 약간은 양도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보호를 그러니까 사실 파키스탄은 이 탈레반을 보호해주면 잃어버릴 게 없습니다. 일단 안보적으로 그 보호를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쪽의 안보를 어차피 이 탈레반 비슷한 이 연계 세력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니까 네, 이 정부로서는 여기에 굳이 많은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없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1979년에 그 아프간 소련 침공 당시에 무자헤딘이 여기서 꽤 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페샤와르 이쪽 지역이 아주 그 영향력 컸던 곳인데 여기에 무자헤딘이 들락날락하고 활동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파키스탄은 엄연히 주권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의 연합군이 이쪽으로 개입할 명분이 없죠. 사실은. 파키스탄에 지금 뭐 뭔가 미군이 개입할 이유가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중동이나 이 부근 지역을 철수하려는 분위기인데 네, 좀 더 이 중국과 좀 더 대항하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여기에 더 군대를 파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파견을. 네, 그런 맥락이라는 거. 이런 요인 때문에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탈레반
90년 중반에 탈레반 정부를 세우고 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선언 이후 잠시 탈레반이 좀 붕괴까지 가까이까지 갔지만은 다시 또 이렇게 흥계하는 이유, 결국 그 소련 침공도 막아낸 것까지 아마 파키스탄의 역할이 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아프간 전쟁 종료 선언이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9월 8일 알자지라 기사에서 제가 번역해서 가져왔습니다. 8월 31일까지 미군 철수를 완료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미션은 우리가 이미 오스만 빌라덴 가장 중요한 목표였죠. 가장 처치를 해야 될 대상이었죠. 이 대상을 처치 이미 했어. 2011년에 했고, 그리고 그 오스만 빌라덴을 위시한 탈레반, 그로 인한 테러는 그쪽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고 했다. 이는 아프간 정부군의 공격을 가하는 탈레반의 확산에 직면한 이 조속한 이 미군의 철수에 대한 입장 고수 결정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그 미군 철수 선언에 의해 가지고 아프간 정부는 긴장을 하고 있고, 이때 탈레반이 다시 공격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 철수를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좀 남겨둘 수는 있겠죠. 뭐 미국 대사관을 지키는 최소한의 병력 정도 남길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공식적인 부분이 밝혀진 바 있고, 이거는 뭐 그 다른 우리나라 외신 그 기사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긴 합니다. 그만큼 이 공포의 확산, 이 알자지라에서 공포의 확산, growing of fear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카불을 다시 점령할 위기가 오고 있다고 지금 신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서 지금 사실 이 기사 제목 자체가 그 주제 자체가 그 카불 국제공항에 가는 겁니다. 카불 카르자이 국제공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프간 정부 당국은 방공 시스템 작전 돌입을 발표했다. 그렇게 돼 있고, 외국군의 아프간 영구 철수 시작을 고려해서 탈레반은 5월 초에 혼잡한, 지금 복잡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아프간 정부군의 큰 규모의 공격을 개시했다. 이는 미군의 공중 지원을 상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미군은 지난 20년 동안 몇몇의 C-RAM 시스템을 공급했는데 이는 미사일 포착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레반은요 다시 흥기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특히 또 그 탈레반 점령 지역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백신도 영향을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대충 알기로는 그렇긴 한데 그건 뭐 그냥 대강 언급을 하고, 카불에 지금 가까이 왔단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은 6월인데 또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죠. 대략 이렇다라고 보고 말씀드리면, 회색은 사실 정부군과 탈레반이 대항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 카불이 좀 더 가버먼트, 정부군이 우세했던 곳인데 위기를 겪고 있다는 느낌이고, 카불 주변으로는 탈레반이 지금 완전히 지금 포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카불 중심에 있는 국제공항을 위협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공항이 막히는 거는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에 관한 모든 게 막히는 부분인 거죠. 이동 물동량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미군이 이런 탈레반의 공격을 막아왔는데 그게 바로 미사일 포착,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것도 철수하게 만약 된다면 이 아프간 정부는 많이 곤란해지겠죠.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카불 임박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심각한 부분이죠. 그 아프간 정부군이 보기에는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주변국의 반응도 역시 여러 개가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두 나라 언급돼 있습니다. 터키와 인도인데요. 터키는 이미 미군과 외국군이 8월 31일까지 철군함과 함께 카불 공항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이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 앙카라와 워싱턴이 터키 정부에 카불 공항을 넘겨주겠다는 합의에 동의했던 것을 밝혔다. 이것만 먼저 언급할게요. 자, 일단은 터키는 실제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실제로 만나가지고 원래는 이 미군이 카불 공항을 지키고 있었는데 안보적으로, 근데 이 안보를 시킬 권리 이 병권을 터키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터키는 지금 나름 마이웨이로 중동 내에 곳곳에 개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그쪽에도 지금 개입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리아 쪽 이쪽도 물론 당연히 쿠르드 이쪽 당연히 개입을 하고 있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아프가니스탄까지 개입을 멀리까지 왔네요. 아무튼 어떻게든 터키만의 방식으로 중동에 진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어레인지먼트가 어떻게 해석하려 하다가 합의라는 의미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해석을 했고요. 아무튼 터키가 어느 정도는 이 중동 특히 중동 근처긴 하지만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역할을 맡게 될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에르도안은 워낙 지금 권위주의 그리고 옛날 오스만 제국의 술탄주의 그런 뭔가 이 정치적 시그널로는 그 스타일로는 그렇게 가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팽창적인 계속 그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곳인데요. 왜냐하면 인도는 현재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지대이고 외교가 끊겼죠. 그리고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특히 카슈미르 지방, 카슈미르랑 펀자브 이쪽에 아주 심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그 의미에서 양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략적인 지리적인 이유로 봐서도 인도에게는 꽤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번째로 큰 칸다하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기사 읽어볼게요. 탈레반이 역사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던 곳 이렇게 가로해놨고 원문에는 그 가로 아니 않습니다. 제가 번역하면서 좀 내용을 압축 편집하려고 이렇게 가로쳐놨습니다. 인근 지역의 충돌로 인한 두려움이 확장됨을 고려하여 인도는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가장 큰 도시에 있는 영사관으로부터 직원들을 철수 대피한다고 발표했다. 그 영사관은 문을 닫지 않았다라고 인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칸다하르 지금 요 중간에 아프가니스탄 남부의 가장 큰 도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칸다하르입니다. 네, 파슈툰족들이 많이 살아 있는 곳이기도 하겠죠. 여기에 인도 영사관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곧 카불뿐만이 아니고 이 칸다하르에도 이제 탈레반이 올 것 같으니까 곧 임박해 오니까 영사관 직원들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evacuation입니다. 네, evacuation이라는 단어를 철수 대피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고요. 하지만 문을 닫지 않았다. 최선의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저는 조금 더 좀 확장 해석을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아직은 아프간에 대한 인도의 최소한의 영향력은 특히 남쪽에 대한 영향력은 미치고자 한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또 칸다하르는 카불과 비슷하게 파키스탄 접경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뭐 조금 그래서 그런 지리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아무튼 인도 파키스탄의 갈등까지 여기서는 그 내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과제죠. 미군 철수 과연 이 빈자리는 중국이 갈 것인가 이렇게 좀 논란이 되는데 한번 기사부터 읽어볼게요.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함에 따라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함에 따라 베이징은 전쟁으로 너덜해진 아프간으로 돌아가고 철수한 미군과 나토군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1대1로 벨트 앤 로드 이니시에이티브 정책으로서 미군 철수 이후 배타적인 진입을 하게 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보하자면 아프간은 중국에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전략적 기지를 공급해주게 된다. 아프간은 완벽하게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구역 허브로서 기능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The Daily Beast 기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신문, 이 뉴스 사이트 이름을 사실 처음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좀 흥미롭게 그 내용을 언급해서 일단은 여기 했고요. 제가 화살표를 고정시키겠죠. 오른쪽 밑에에 지도가 있죠. 여기에 지금 제가 아프가니스탄의 화살표 해놨고요.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금 이게 1대1로 정책입니다. 실크로드를 역사적인 실크로드를 구포하겠다는 건데 검은 거는 철도, 빨간 거는 랜드, 그러니까 그 육로고 그리고 파란색은 해로 이렇게 해서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미치겠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맥락 속에 이
그 아프가니스탄이 있지 않을까라는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아프가니스탄에 공백이 좀 생기게 되면은 중국이 바로는 아닐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상하이 협력 기구와 협조 및 위시를 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및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뭐 지금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쉽게 찾지는 못했고 일단은 외국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 기사가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보다는 약간의 두루뭉실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언급이 돼가고 있고 이거는 뭐 여기서 그 1대1로는 여기서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지리적으로 이 아프간이 진짜 그 중앙아시아하고도 가깝고 유럽하고도 조금만 건너가면 유럽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허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파키스탄이 좀 더 이런 전략적 기지 역할이 좀 크긴 한데 아프간도 역시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해 있죠. 그렇다 보니 지금 파키스탄이 중국이 1대1로로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아프가니스탄까지 뭔가 안보적으로 보장을 받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중국이 이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네. 일단 좀 생각해 볼 건요. 소련도 미군도 어떻게든 간에 거의 비슷한 이유로 철수를 했었죠. 가장 큰 이유는 파키스탄의 암묵적인 그 지원 그리고 그 산지를 이용한 이 아프간 부족들 간의 게릴라 혈투 이런 것들 아무튼 이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철수했는데 자 중국은 어떻게 또 만약 진출한다면 여기 나가게 되면 어떤 또 다른 행보를 보일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은 참 네,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이 좀 많이 길었는데 사실은 오늘은 뭐 배경 설명이 주였고 기사가 좀 그것에 대한 현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 앞으로의 정세를 좀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이 중동에도 역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특히 중국은 그 이슬람 국가인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그 중국 내 이슬람 대표적인 지역이 있죠. 신장 위구르. 실제로 그 아프가니스탄과 신장 위구르는 좁은 범위나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이에 뭔가 프라블럼, 문제 같은 게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혹시 이슈화가 되면은 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상 주미스였습니다.